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의 팟지입니다. 오늘의 순서는 고민 사연을 책을 통한 이야기로 풀어보는 북테라피 코너입니다. 책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치유와 위안을 얻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코너를 진행해 주실 최숙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선생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 손잡고 인근 도서관에 갔다가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요. 네. 자원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네. 예, 그때 만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보다 좀 전문적인 내용으로 책의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해서 네. 지금까지 독서에 관한 공부와 상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요, 네.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모인 네.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으로 책 읽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요, 도봉구에 있는 책을 타고 날다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네. 활동하고 있는 독서 심리상담가 최숙자입니다. 네, 독서 심리 상담가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독서를 통한 어떤 치유 효과를 내는 네, 것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면 독서 치유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독서 치유라는 것은 처음에 16세기 경에 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정신질환자한테 그 약을 처방하면서 동시에 책을 목록을 하나씩 써주게 됐어요. 그 효과가 인증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일반인들도 책을 통해서 치유 효과를 갖게 되는 네. 그래서 보급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예. 아, 그렇게.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음. 어떤 과정으로 왜 치유가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네네. 네, 책 속에는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주인공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했지? 그걸 주인공이 보게 되고요. 또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다음에는 그럼 나라면 어떻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기에 대한 생각을 통찰로 접하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 주인공과 때로는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네, 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네. 책을 읽는 동안에 어떤 치유 효과를 네, 내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게 되고요. 네. 주인공을 통해서 내가 울분을 터뜨리지 못했던 거를 네. 터뜨릴 수 있는 어떤 카타르시스도 네. 얻게 되고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네. 그럼 오늘은 그럼 저희가 준비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 독서를 좋아하여 책을 통해 힘을 얻고자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2살배기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전에는 몰랐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잠투정을 하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설친 날이면 내내 졸음을 참으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같이 외출이라도 나가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울고 떼쓰는 아이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이 아이에게만 얽매여 있다는 생각도 하고 이런 제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건 아닌지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제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책을 처방해 주세요. 자,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네.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네, 예. 네. 10달 동안 분명히 기다렸던 소중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이가 또 행동하는 게 내가 생각같지 않아서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사연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선생님도 저도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네. 아이들이 떼쓰는 거는 거의 뭐 이렇게 분노 폭발을 유발시키죠. 그렇죠. 네. 아이가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아이가 됐었는데 네. 일단 태어나서 1살이 되고 2살 되면서 이제 활동 경력도 넓어지고 네. 자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죠. 거의 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저는 이 사연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게 아이가 떼를 쓰면 네. 달래다가
또 달래다가 화가 나면 아이를 가끔씩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네. 윽박 지르거나 화를 폭발시키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울고 잠이 들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 엄마 마음이라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예,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기억 가물가물하면서도 그때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네. 게다가 그냥 전업이어서 네. 아이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엄마가 아니라 네. 또 일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경우에는 그 힘든 강도가 더 세다 보니까 네. 막 우울감도 들고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요. 네, 맞아요.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장 생활에서도 물론 힘들 텐데 네. 거기다 집에 와서 또 아이를 케어하고 늦게까지 그 보채는 걸 다 받아주려면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독방 육아라는 말도 나오고 네. 네. 그러면 오늘 사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네, 제가 오늘 사연을 보고 두 가지 책을 가져오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엄마들이 대부분 갖는 거는 어떻게 하면 육아를 잘할 수 있지? 이런 책들을 많이 보시거나 네. 성공 사례 뭐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방법은 내 아이하고 또 저하고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마다 또는 사람마다 다 각각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획일화된 어떤 네, 처방이 딱 다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나 잘하고 있나 확인받고 싶기도 하고 네. 위로 좀 받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책 두 권을 갖고 왔는데 그 전에 내 문제가 과연 아이한테서 온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먼저 네. 메모지하고 연필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을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음, 메모지, 네. 볼펜, 자, 이제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선 아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내는 데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아기 이름도 나올 수 있고요. 네. 뭐 예쁘다, 네. 뭐 뚱뚱하다, 네. 뭐 못생겼다도 있을 수 있고 네. 화난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미안하다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말들을 네, 네. 적어보셔요. 네. 네. 그 중에서 적어보신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드릴게요. 네. 예,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 뭐가 있었지를 적어보세요. 네. 예, 여러 가지 떠올 수 있고 한 가지 떠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거기다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아,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중에서 힘들었던 네. 거의 우선순위를 네, 순서를 매겨보면 네. 가장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제 1순위가 될 거잖아요. 네. 예, 그 두 가지 질문을 보시고 네. 과연 내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가 주는 어떤 떠올 그 단어 속에서 네. 부정적인 면이 많은지 아니면 긍정적인 건지 많은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네. 내가 육아 스트레스가 진짜 맞는지 네. 아니면 다른 곳의 스트레스를 육아로 푸는 건지를 명확히 보실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네. 단순히 아이가 때를 썼기 때문인지 네. 아니면 그것보단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어떤 네. 문제가 있었던 건지라는 네. 걸 생각해 보라는 예, 예. 말씀으로 예. 들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내 문제의 초점이 어딘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 열기로 했고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요. 네. 아이의 문제라기보단 혹시 내가 잘 내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네.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아이가 때를 쓴다는 거를 빌미로 화를 내거나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은 그런 오류를 네. 그러니까 엄마가 되신 지 이미 오래 되신 분들은 네. 아마 알 거예요. 사실은 네네.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예, 것 예, 같아요. 그 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순간은 네. 보이지 않고 굉장히 힘든 면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걸 먼저 점검해 봤고요. 네네. 네.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책을 이제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책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자, 어떤 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두 가지 책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일본 작가인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게가 네. 인간의 내면의 이야기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빗대서 네. 대화 형식으로 나누면서요. 네네. 우리 인간 사회의
사소한 고민들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 내용 책입니다. 제목이 뭐죠?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네. 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어떤 열등의식? 그 열등의식을 자기 거를 승화시켜서 가면서 네.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네.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네. 그 내용을 이 책에 아주 쉽게 잘 적용되어 있고요. 네. 이 책이 더 좋은 거는 우리 엄마들 육아하시다 보면 네. 책을 집중해서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육아 스트레스에 지친 엄마한테 네. 책 읽어서 해결해 보도록 해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네, 아실 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잠깐이라도 책의 한 줄을 보면서도 나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일 것 같아서 네.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네. 미움받을 용기가 네. 그 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짧게 이렇게 쉽게 또 엄마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책을 수시로 이제 옆에다 두고 네. 내가 위로받고 싶은 책 찾아서 볼 수도 있는 네, 내용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는 지금 워킹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네. 이제 독박 육아라고 하는 네네. 전문적으로 이제 아이들만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뒤처진 것 같은 느낌도 들 거고 네. 아이가 나의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거기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책은 그런 분한테 내 지금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네. 또 행복으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복한 걸 그러니까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끔 네네. 해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급하게.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그 구절을 함께 읽을 만한 구절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제 한 13쪽에 보시면은요. 네. 철학자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우문물을 마셔본 적이 있느냐고. 네. 네. 우물물을 마셔본 기억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물물은 겨울에는 되게 좀 따뜻하고요. 네.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지요. 네네. 네.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면 1년 내내 18도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우물물은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네네네. 거죠. 그거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다시 묻죠. 그럼 제가 착각한 거냐고 이렇게 네. 물으니까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주관을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틀리다가 아니라 보는 시각을 좀 바꿔서 문제를 다르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좀 심오한 것 같지만 네네. 우물물의 경험을 살리면 네. 내가 지금 육아 문제를 다르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육아 문제를 네. 그 아이가 떼써서 힘들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네. 이것도 한 시간 내가 어른이 돼가고 또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얻으면 될까요? 아직 이게 다음 문장에서는 또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내가 시각을 좀 달리 볼까라는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또 다른 구절 네.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내가 나만 힘들어하는 부분일까? 나만 못할까? 왜 나는 좋은 엄마가 안 되지? 우리 엄마 나 잘 키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옆에 있는 아이는 되게 잘하고 잘 따른 것 같은데 나만 애를 케어 못하나? 네네. 하는 그 열등의식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105쪽에 가보시면은 네. 청년이 인생에 대해서 묻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걸으면 된다. 네. 물론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건전한 열등감을 갖게 되면 타인과 비교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나를 비교하면서 건전한 열등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너의 문제를 직시를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걸 해주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는 같지 않은 다른 존재이지만 모두가 대등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이 2살배기 아이고 1살배기 아이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하고 나를 대등적으로 놓는 순간에 나는 조금 더 뭔가를 잘해줘야 되고 무조건 베풀어야 되는 그런 끊임없이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흔히들 네.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들 하는데요.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다시 네. 되뇌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또 소개해 주실 구절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예, 여기 보시면 162쪽에 가면 네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들이 오류가 나와요. 네. 아이들을 대하면서 야,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분은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부모는 좋을 준비가 됐다. 네.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거를 자유롭게 뭐 호기심을 가지면 거기 따라가지고 뒤에 이제 뒷받침해주고 이런 거지 오로지 내가 다 제공되는 그런 거를 버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아이하고 행복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그 즐거움을 나누는 행복한 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네, 이거는 선생님 비단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네, 적용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네.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예, 맞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겠죠. 아이 경우에는요. 네, 이런 네. 경우에는 네. 이렇게 네. 해서 안 된다라는 걸. 네. 근데 선생님 이게 한 번 갖고 될까요? 끊임없이 노력을 아이하고 해야겠죠. 대화를 많이 해야지만 가능한 그래서 얘기 엄마도 같아요. 아이하고 같이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네네. 네, 마음이 좀 편히 놓이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엄마도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엄마가 언제 전에 엄마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 아이를 키워본 건 처음이니까. 네, 맞아요. 누구나 처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책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책은 그림책인데요. 네. 미카엘 S. 코피의 그린 네. 완벽한 아이 팔아요라는 그림책입니다. 네네. 네. 이거는 선정한 이유는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엄마도 그렇고 네. 엄마도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신혼 초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렸을 거예요. 대부분 엄마들이 알겠지만. 완벽한 아이를 꿈꾸죠? 네, 완벽한 아이, 완벽한 엄마를 꿈꾸죠. 네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네, 저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하고 아까 책에서도 봤지만 아이하고 나는 네. 다른 존재이고 네. 네, 서로 바라봐주고 행복을 찾아가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걸 했을 때 이 책도 같이 보시면 좋을 내용인데 네. 그림책을 선정한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보면은 왜 오감 만족한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림책에는 글을 몰라도 아이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시죠? 네네. 여러 가지 색깔과 다양한 그림과 재미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가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글씨를 볼 수 있는 엄마들은 그 내면적인 글과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네네. 힐링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선생님, 완벽한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을 들으니까요. 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죠. 네, 완벽한 없어요. 아이도 없고, 완벽한 어른도 없지 않나요? 완벽한 인간이 없는데, 네. 근데 참 이렇게 흥미가 가는 제목이에요. 네. 네, 그러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초바치님께서 얘기했듯이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아이도 없는데 네. 끊임없이 욕을 당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등 아이 할인점인 아이마트에서 아이를 세일에 팔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세일하고 5명 구입 시는 무료 배송 특혜까지 있답니다. 마트에 주인공 부부가 들어가자 마트 직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부부는 저희는 완벽한 아이를 찾는데요. 그러자 직원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재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이라서요. 운이 좋으시군요.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직원이 데리고 온 아이는 바스티스라는 아이였고요. 부부는 아이를 보자 어머 이름도 예쁘고 딱 좋다고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한 아이야 하면서 무척 좋아하게 됩니다. 아이는 첫날부터 완벽했어요. 밥도 정도 안 하고 혼자서도 잘 놀고 잠도 일찍 자고 예의도 바르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책도 혼자서도 잘 읽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웃고 긍정적이고 피곤한 부모님을 위로해주기까지 너무나 완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가 학교 축제 날짜를 헷갈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 바람에 바스티스는 반 친구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완벽했던 아이가 마침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놀란 부부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샀던 대형마트로 향하게 되죠. 이 가족과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테간 바티스트와 부부는 직원이 수리를 맡기면 몇 달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동안 보고 싶을 거예요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자 직원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넌 이 가족이 마음에 드니? 아이는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이가 직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완벽한 부모는 없나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묻고 싶었던 얘기를 아이가 묻고 있네요. 네. 제가 네.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모두는 완벽한 부모이신가요? 네. 아,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하고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은 부모와 아이는 끊임없이 티격태격 갈등도 겪고요. 힘들어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네. 네. 일상 속에서 자주 국을 잊고 지내기 때문에 네네. 네. 이걸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라는 식으로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추천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편안한 부모 밑에서 또 네. 편안한 아이가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막 경쟁하고 네.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네. 또 그 욕심을 아이에게 그대로 투사해서 요구하고 네. 그러다 보면 더 심한 갈등을 겪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고 완벽한 아이가 아니었음을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네네. 좀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둘이 함께 가고 이 육아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아이도 선생님도 키워보셨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네. 어떤 독서 치유 처방이라든지 다양한 행위들이 네. 안 먹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때 관계 형성을 잘 해놔야 네네. 커서 사춘기도 수월하게 넘어가고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뭐 어머니들이나 부모들이 노력을 하긴 하지만 좋은 어떤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저의 소개를 할 때 네. 우연히 아이 손을 잡고 간 도서관에서 네네. 저희 활동에 대해서 딱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는 음. 이 아이와 가까운 도서관에 어린이실과 유아실을 이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책을 보면 다양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책, 꼭 좋은 책을 읽어줘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버리시고요. 네네. 아이가 가면은 너무 신기한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네. 유아실 자체가 이쁘기도 하고 네네. 그림책도 알록달록하고 하다 보면 아이가 뽑아온 책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책을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네. 엄마는 글밥을 읽는데 아이가 글밥이 너무 많은 책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네. 그냥 엄마가 생각나신 대로 아이 눈 맞추면서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그 네. 책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네, 맞아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네, 사이가 더 돈독해질 것 같고요. 네, 또 네. 이 지금 도봉구만 해도요. 네. 뭐 서울시 전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음. 굉장히 많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가면 유아실이 있어서 네. 다소 소란스럽고 시끄러워도 네. 엄마들이 얼마든지 책을 편안하게 읽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도봉구에는 네. 북스타트라는 좋은 제도도 또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가시게 되면 아이들은 요즘 보통 한 명이나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너무나 네. 신기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 또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재미있는 놀이도 해주고 또 책을 재밌게 읽어주고 하기 때문에 네. 잠시 그동안 저희 엄마는 쉴 수가 있죠. 네네. 또 엄마들과도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독후 활동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서관 유아실을 보면요. 네. 요즘에는 그 어떤 책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만큼 네. 좋은 그림책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생님들께서 좋은 책 선정해 주신 분이 많이 들어와서 네. 아이들한테 함부로 책을 갖다 놓는 무조건에다 갖다 놓는 나쁜 책 갖다 놓는 도서관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책이든 보내주고 읽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엄마도 휴식도 취하고 네, 맞아요. 또 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그림을 접하면서 또 친구들도 만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네. 같아요.
아이만뿐만이 아니라 엄마들도 거기서 그러니까 똑같은 고민을 앓고 있는 엄마들을 만나기 때문에 네. 서로 수다도 떨 수도 있고요.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죠.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도 주고받고 되게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아이 키울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없었어요. 네. 자, 선생님,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시간, 북테라피였어요, 오늘이요. 네. 선생님, 어떠셨는지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오니까 봄비가 내리더라고요. 네. 이 촉촉한 봄비를 맞으면서 오늘 시간 어떻게 보낼까 했는데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네네. 네, 도서관에서 엄마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테라피의 최숙자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북스타트는 공공도서관에서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아가와 부모가 그림책을 가지고 함께 노는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북스타트 코리아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육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도봉 구립도서관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에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도봉구 북스타트 카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미움받을 용기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항마을도서관, 무스골도서관, 도봉기저귀 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완벽한 아이 팔아요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아이나라도서관, 항마을도서관, 도봉기저귀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북테라피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연애, 직장, 관계, 가족 등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사연은 책을 통한 처방과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신청은 도봉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북판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테마로 만나는 책 추천 코너 대결 책대책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